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오타니의 계약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타니가 받는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이 오타니가 다저스와의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려진 계약 규모는 10년에 무려 7억 달러.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9,240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이죠. 이 마이클 트라우트 선수가 에인절스와 맺었었던 12년 4억 2,650만 달러의 계약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네, 메이저리그 역사상 4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은 선수는 트라웃이 유일했었습니다. 근데 오타니가 이번에 7억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5억, 6억, 7억 야. 이 모든 벽을 깨고 최고액을 완전히 경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 요거 가지고 좀 이제 얘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오타니 측에서 이 다저스가 사치세 부담을 좀 덜고 앞으로도 꾸준히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디퍼 조항을 제시했다라는 게 물론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봉의 상당액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이제 디퍼 아니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선수에게는 손해인 계약이기는 한데 요거 가지고 실제 계약 가치가 7억 달러라고 보는 게 맞냐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물가 상승을 고려를 한다면 실제 가치는 7억 달러가 아니겠습니다만 7억 달러라는 돈을 받는 것 자체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개되어 있는 보장 금액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누가 뭐래도 7억 달러 계약이라는 뜻이겠죠. 자, 얼마나 큰 규모의 계약인지 일단은 역대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부터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대 스포츠 최대 규모의 계약. 사실 오타니 이전에는 메시와 바르셀로나가 2017년에 맺었었던 4년에 6억 7,400만 달러입니다. 야, 물론 뭐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 메시 선수가 훨씬 큰 거는 뭐 물론이지만 이게 뭐 사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축구와 이 야구의 그 종목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니 선수가 더 큰 계약을 따냈다라는 거. 그렇죠. 북미 스포츠로 한정을 하더라도 이 패트릭 마홈스가 캔자스 시티 치프스랑 맺었었던 10년에 5억 300만 달러를 2억 달러 가량 돌파를 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 미식 축구도 역시 뭐 북미 최고 인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오타니 선수의 가치가 얼만큼 큰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으로 두고 봤을 때도 오타니 선수와 그 2위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저스틴 벌랜더와 맥스 슈어저가 나란히 4,333만 달러의 계약을 2년, 3년 이렇게 맺었었는데요. 이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이제 평균으로 나누면은 7천만 달러, 그렇죠. 거의 3천만 달러 가까이 연평균 금액 역시도 올라갔습니다. 그래, 벌랜더나 슈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큰 돈을 한 번에 주는 거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타니는 10년 이 장기 계약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이만큼 이 베팅을 했다는 거 얼만큼 큰 선수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타니 선수의 한번 이 시간별로 야. 일당부터 해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에 버는 돈 7천만 달러니까 923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또 이제 12달로 나눴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583만 뭐 3,300 이렇게 다 가요. 이게 77억 원입니다. 한 달에 네. 77억 버는 거예요. 일주일로 치면은 그러면은 간단하죠. 네. 뭐 11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루로 했을 때는 19만 2천 달러니까 이 원으로 환산했을 때는 2억 5,700만 원이란 말이죠. 이 KBO 리그 선수들의 2023년 연봉이 1억 원이 살짝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남들 연봉으로 보는 돈을 하루 만에 버는 오타니 선수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시간별로 가겠습니다. 시간당 8,000달러, 1,000만 원 넘게 버는 거고요. 분당 133달러, 17만 원입니다. 초당 2달러. 저희가 지금 몇 초를 쓰고 있습니까? 요 송안에도 오타니 선수는 몇만 원씩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니는 잠을 참 많이 자는 그쵸. 선수잖아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쳤을 때는 자는 동안에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오타니 선수입니다. 야, 너무 부럽다. 어쨌든 이제 오타니 선수가 2024 시즌에 162경기 전 경기에 출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경기당의 이제 출전 수당도 약 5억 7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한 경기당 4타석을 소화한다고 하면은 한 타석당 1억 4,250만 달러를 받아가는 셈이 되네요. 이제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면은 총액 7억 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9,240억 원인데 이거를 5만 원짜리가 이제 생겼어. 그쵸. 5만 원짜리 한 묶음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짜리 한 묶음은 보통 1.1cm 정도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2033m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지폐에다면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네, 거의 그냥 뭐 백두산 높인 거죠. 네. 네. 잠실 롯데타워가 지금 555m니까 3배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023 시즌 페이롤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최종 페이롤 기준인데요. 피츠버그가 7천만 달러를 썼으니까 오타니 선수의 연봉과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볼티모어가 6,600만 달러, 오클랜드가 5,900만 달러를 썼으니까 메이저리그 팀의 1년 연봉보다 오타니 선수 혼자 받는 연봉이 더 크다라는 거. 야,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타니 선수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현지 매체들은 오타니 선수의 연봉이 절대 구단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타자로 3억 5천 그리고 뭐 투수로 3억 5천 정도 해야지만 이거 7천만 달러 주는 값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야구 선수 오타니로만 봤을 때의 가치일 텐데 오타니라는 선수 하나만으로 따르는 부가 가치가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선수 본인부터가 이 7천만 달러 이거는 보장받은 연봉인 거고 사실 광고 수익만 따졌을 때도 포브스에서 집계한 결과 지난해 기준입니다. 3,5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예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구단도 얼마를 버는지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을 얼마를 버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에인절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장 광고와 방송 광고, 프로모션, 뭐 마케팅 계약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최대 2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야구 관련 수익뿐만 아니라 오타니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직접 미국으로 넘어오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까지 합하면 진짜 지역 경제를 오타니 하나가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이게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달러의 그쵸. 수익을 얻었지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에인절스보다 훨씬 마켓의 규모가 크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도 한 구단의 임원을 이 말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저스처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팀 그리고 좋은 구장과 지난해 최고 관중을 기록한 구단이라면 에인절스 수익의 2배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인절스가. 그러면은 2배 이상이라고 한다면 4천만 달러가 넘는다라는 계산인데 그렇죠. 오타니의 연봉인 7천만 달러 중에 4천만 달러를 수익으로 메운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다 이제 디퍼까지 고려를 한다면 3천만 불이 안 되는 돈에 1년에 오타니를 쓴다라는 거니까 다저스 입장에서 이거 진짜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저스의 이런 엄청난 돈을 오타니에게 베팅한 이유는 이런 마케팅적인 가치까지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 야구 팬들에게는 이 얘기도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내년에 샌디에고와 다저스가 한국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척돔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스포츠 서울 취재에 따르면 고척돔도 지금 메이저리그 사무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새 단장을 하고 있대요. 인조잔디 교체는 물론이고 랍커룸 시설까지 메이저리그 기준에 맞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예매 전쟁도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샌디에고와 다저스가 맞붙는다. 근데 샌디에고에 김하성 선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고척돔은 거의 차는 게 확정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오타니까지도 다저스에 합류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한국 팬들만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의 일본에서도 고척돔을 향해서 많은 팬들이 몰려올 게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래, 뭐 벌써부터 직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미국 가가지고 직접 오타니를 보려면 투어 상품의 최소 가격이 한 450만 원 정도 그럼요. 한대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고척돔 경기 보면은 훨씬 또 저렴한 가격에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도쿄까지의 비행기 값이 20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일본 입장에서도 훨씬 싼 가격에 오타니뿐만 아니라 사실 샌디에고의 현재 에이스가 누굽니까? 다르비슈까지. 그렇죠. 이 일본인 선수들의 맞대결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벌써부터 일본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뭐 예매 시작 전도부터 벌써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서울 시리즈. 이거 진짜 대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가시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예매는 한 번쯤 도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오타니의 7억 달러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뭐 하나하나 얘기를 나눌 때부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어도 이거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얼만큼 오타니라는 선수가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